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입니다. 오늘은 감정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종합치료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우리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요, 이 알아차림을 컨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죠. 그 알아차림에도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신체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내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그 욕구에 대한 또 감정을 알아차리고, 끝으로는 현상학적 장, 즉 나의 이 상황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집단 미술 치료나 강의할 때 바디 매핑을 통해서 실제 강의를 하고 또 실습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미술 치료에 응용하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부분에 집중해서 미술 치료와 함께 연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실시했던 아동과의 세션도 영상 중에 넣었습니다. 이따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또는 미술치료를 해보면 성인들도 이 감정 단어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피곤해요, 졸려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런 단어들을 주로 쓰시곤 하는데요. 그것은 모두 감정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졸려서 그래서 감정이 어떻다는 거냐라는 거죠.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그것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기저에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성인들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어도 빈약할 뿐만이 아니라 주로 상태 메시지를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 서로들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더욱더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긴 하지만 실제 집단 미술 치료에서 우리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으로 감정 알아차림을 할 경우에 앞부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이 감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실시를 해요. 저는 심리치료가 교육과 꼭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교육 내용 중에 일부인 폴 에크먼 박사의 미세 근육 표정에 의한 우리 인간의 기본 감정을 연구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영상 잠시 보실까요? 1958년 폴 에크만은 아델피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임상 사례들을 다루게 되었죠. 환자들의 거짓말이란 우울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환자들이 추후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한 결과 에크만 박사는 환자가 우울증을 숨기려고 강하게 부정할 때 얼굴에 드러난 미세한 표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크만은 이미 1872년 출판된 다윈의 책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관한 이론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윈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1967년 파푸아 뉴기니로 떠납니다. 어떠한 도시의 문화적 배경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석기시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한 부족을 연구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명화된 도시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들이 감정을 짓는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크만은 원시 부족의 눈, 코, 입의 위치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단서를 찾게 되죠. 예를 들어 눈을 살짝 감은 채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 또는 눈썹을 찡그린 화난 얼굴 등이죠. 에크만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편적 표현 방식을 지닌 7가지 감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So the 7 universal emotions are fear, anger, sadness, disgust, contempt, surprise, and enjoyment.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느끼시는 그런 감정들이 기본적인 감정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파생된 가지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랑 또는 질투는 왜 거기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랑이나 질투와 같은 감정은 단순하지가 않고 기본에 많은 요소들이 합쳐진 감정의 복합체라고 불립니다. 딱 한 단어 또는 두 개만으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랑과 질투는 감정의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본 감정 안에는 없는 거예요. 네. 다음 짧게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렇게 감정을 함께 조금 얘기를 하고 나서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면 이것을 미술치료에 응용을 해서 제 연구실에 현재 오고 있는 초등학생 아동과 제가 감정을 색으로 한번 표현하는 세션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은 전혀 뜻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치료사가 설명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매우 슬픔이에요? 네. 어떻게 슬픔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을까? 막 기쁠 때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잖아. 기쁠 때 슬픔이 찾아와?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너는 어떤데? 저도 언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 막 기쁠 때 눈물 흘릴 때 그거. 그럼 여기 기쁨이 있는데, 여기 기쁨. 하지만 이건 기쁘지만 슬프다는 걸까? 네. 진짜 슬픈 건 파란색이고 기쁘지만 슬픈 감정은 약간 섞여. 그렇군요. 분노. 이번엔 분노할 거예요? 좋아요. 이건 아예 분노. 어떨 때 분노를 느껴요? 화가 날 때. 그러니까 같이 비슷한 말이긴 하지. 어떨 때 화가 나요? 몰라요. 괴롭힐 때. 누가? 네? 어떤 친구들이 괴롭힐 때? 혐오가 무슨 뜻이었더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저는 매운맛이 싫어요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랬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혐오한다. 그게 아까 말했죠. 와, 그런 책이구나.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그 불교에서도 수행의 가장 기본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띠라고 하죠. 사실 현대인은 생각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늘 우리는 그 생각들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뻗쳐나가서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후회가 있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분노감이 높다고 하고요. 또 그 생각이 늘 미래에 가 있는 사람,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만약에 식사를 하는 중이라면 그 음식도 맛이 어떤지, 식감이 어떻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미처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만큼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현재를 계속 집중하는 것, here and now,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계속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을, 수행이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명상과 이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의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곳에 머무르시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괴로움은 사그러들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정신의학이나 또는 불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황에 충실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 중독으로 인한 괴로움들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늘 머무르는 습관을 하시다 보면 어지간한 심리적 괴로움은 떨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